자, 70페이지 우선 경계거든요. 이 경계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자, 우선 여러분 땅의 경계는 그 측량을 통해서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직선으로 등록된 우리가 선을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경계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경계를 이게 도면에다가 이렇게 측량을 통해서 등록된 요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의는 그냥 이렇게 보시고, 경계는 그 71페이지가 좀 또 71페이지 중요한데요. 그 지상 경계의 결정이라고 돼 있죠. 요 얘기는 뭐 이제 우리 지상에 육지와 바다 사이의 경계는 어디고 높낮이 차가 있는 토지의 경계는 어디 가지고 경계를 결정해 줄 것인가. 그 기준선이 5개가 기역부터 미음까지 있죠. 그래서 5개이기 때문에 자주 종종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경계점은 토지 합병을 위한 경계점을 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적 측량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토지를 구획할 지형 지물이나 지상 구조물이 존재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가지 나오고, D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보는 게 이제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인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조차가 없는 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보면 논과 논 사이는 고조차가 없잖아요. 그럼 논두렁 이렇게 중앙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을 해줘요. 고조차가 없는 토지. 그래서 이걸 우리 암기할 때 이 고조차가 없을 무자에서 고조차가 없는 토지는 중앙이다 해서 고조, 무, 중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고조차가 있는 땅이에요. 즉 고지대 땅과 저지대 땅의 경계선은요, 요 상단부가 아니라 이렇게 밑에 하단부를 통해서 경계선을 결정해줘요. 왜냐하면 상단부를 하게 되면 이 하단부를 안 하게 되면 이 하단부 소유자가 밤마다 자기 땅을 파가지고 넓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조차가 있는 토지 이렇게 하단부를 통해서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고조차가 있는 토지 하단부다 해서 암기할 때 고하를 막노라고 해서 고하 이렇게 암기하고요. 자, 세 번째는 도로, 구고 등이 파에 있는 부분 절토대. 우리가 도로를 닦기 위해서 우리 땅을 산 같은 걸 파가지고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디냐면 경사면에 상단부를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 줘요. 이유는 만약에 이게 도로에서 낙석이 떨어지면 이 도로공사에서 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 그래서 이거 뭐 이유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다 해가지고 절상 이렇게 암기해요. 고하, 절상 이렇게 암기하고요. 네 번째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예요. 어디까지고 바다고 어디까지 육지냐면 요 최대 만조선입니다. 이 만자가 이제 철만이거든요.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를 기준으로 그 밑에는 바다고 그 위에는 육지예요. 그래서 바다는 만조선이다. 그래서 암기할 때 바다 만조 이렇게 암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에 편입시킬 때 그러거든요. 자, 이쪽이 지금 바다 쪽, 이쪽이 바다 쪽이고요. 제방 뚝을 쌓고 아까 이 공유 수면을 매립했을 때 이 공유 수면 매립지를 제방에 포함되는 게 안쪽이 아니고요. 바깥쪽. 안쪽이 아니라 바다 쪽, 이거 어깨라고 하거든요. 바다 쪽 어깨 부분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줘. 이유는 만약에 안쪽에 되면 이 제방을 싼 사람이 이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에 매립해서 제방에 포함시킬 때는 바다 쪽 어깨 부분이다.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공유 바깥 이렇게 암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이제 보시면 고조차가 없는 토지는 구조물의 중앙이다 해서 고조무중하고, 고조차가 있는 토지는 하단부다 고하, 도로, 구고 등이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다 해서 절상, 바다와 육지는 만조 그러니까 바다 만조, 공유수면 매립지를 제방에 포함시킬 때는 아까 어깨 쪽 바깥쪽 어깨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 바깥 이렇게 이제 우리 5가지 경계를 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뒤에 72페이지에 문제가 있죠. 있죠? 그 밑에 예제 문제 있어요? 그 문제 한번 볼까요? 토지에 대한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기준선으로 틀린 거 이렇게 써 있죠? 아까 1번 고조차가 없는 토지는 구조물의 중앙이죠. 맞죠?
그래서 고조, 무, 중 이렇게 써 있고 아까 고조차가 있는 토지는 하단부에서 고하죠. 그것도 맞죠. 자, 도로, 고등이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단부죠. 절상인데 그거는 그 5번이네. 5번. 5번 있어요? 도로, 고등이 절토된 상단부죠. 그죠? 근데 3번 볼게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에 편의시킬 때는 안쪽 어깨예요? 바다쪽이에요? 바다쪽. 아까 공유 바깥 그랬었잖아요. 바깥쪽 어깨. 그게 틀린 거죠. 안쪽이라고 돼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에 토지가 바다에 접할 수 있었죠? 이때는 최대 무슨 선? 만조. 찰만해서 우리 바다 만조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3번도 중요해요. 오른쪽 페이지.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요거예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큰 땅 잘 안 팔리죠. 이게 큰 땅, 그죠? 그럼 이렇게 분할해서 땅을 팔 때 위에 분할을 해보니까 위에 지상 건축물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럼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 되겠지. 이쪽으로 잘라서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매매나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서 땅을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해서 하는 게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첫 번째 보자. 자, 여기 보세요. 제일 위에. 자, 지금 73페이지 보는 거죠? 73페이지 보세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는 걸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익구에서 개인들이 팔거나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공익을 위해서 땅을 분할할 때는 걸릴 수가 있어요. 자, 4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냥 볼게요. 법원에 판결 써 있어요. 판결에다가 동그라미. 자, 두 번째 공공사업에 동그라미.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 동그라미.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다가 동그라미. 계획선에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 써 있죠? 자, 이렇게 4가지 경우에는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공공사업입니다. 자, 도로 같은 걸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다 보니까 위에 건물이 있더라는 거죠. 이때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신도시 지역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리더라. 이때는 가능하다. 그 얘기고요.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 즉 외곽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분할할 때도 걸릴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법원의 판결이에요. 자, 판결을 받았더니 이쪽은 갑땅이고 이쪽은 을땅이다. 이때는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분할할 때는 걸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암기할 때 공사가 개판되면 이렇게 암기해요. 뭐가 개판? 공사가 개판되면 이때는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D페이지 문제 하나 가볼게요. 그 바로 밑에 예제 문제 있어요. 밑에 예제 문제 있죠? 그 예제 문제 보세요. 24회 때 나온 거잖아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거 물어봤죠? 그리고 공사 개판이 아닌 거 그 얘기잖아요. 공익이 아닌 거. 근데 1번에 아까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걸려서는 안 되지. 이게 정답이 되잖아요. 자, 2번은 판결, 3번은 도시개발사업, 4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선, 5번은 공공사업. 이때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그 가로 4번도 나중에 중요한데, 자, 지상 경계 위치 표시라고 돼 있네요. 자,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으로 구분해 놓는데 2번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그 명칭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고요? 그렇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뒷페이지에 그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지적법상이 말하는 경계는 도면상 이렇게 선인데요. 자, 우리가 지상에 이렇게 뚝 담장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를 구분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자, 2011년도부터 이런 지상에, 여기 하늘이 아니라 이렇게 지상에 말도 이게 경계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지상에 이런 경계점을 표시해 놓거든요. 그 요게 이제 표시해 놓은 장부를 우리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우리 등록된 사항이 좀 빨간색으로 된 7가지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오지에 선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등록되어 있냐면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이 땅에 소재지가 나와 있고요. 이 땅에 지번이 나와 있고, 이 땅에 지목이 뭔지 지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점, 못에 박힌 경계점 표시의 종류, 못이나 이게 목재로 되어 있는 건지 철못으로 되어 있는지 삼호못인지 타호못인지 이렇게 두꺼운 건지 경계점 표시의 종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경계점이 좌표로 되어 있으면 경계점이 좌표, 경계점이 이렇게 사진 찍어 놨으면 사진 파일, 그리고 경계점이 이렇게 도로부터 얼마 떨어졌는지 이렇게 위치, 설명도, 이렇게 7가지가 기록해 놓은 장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그래서 시험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 명칭도 물어보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인 것 아닌 것 이렇게 자주 물어봐요. 자, 여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뭐 어디에 있는 소유자인지 무슨 말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가 적혀 있거든요. 지금 소재지 있죠? 지번 있고 지목 있죠? 경계점의 표시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사진 파일, 위치 설명도가 있죠. 이렇게 7가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있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제가 암기를 시키거든요. 뭐라고 암기시키냐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소지목 경계점의 종자 사위가 등록됐다 이렇게 암기해요. 소지목은 소재, 지번, 지목. 그 경계점의 종자사인데 아까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사진 찍은 사진 파일, 위치가 어디인지 위치 설명도 이렇게 7가지가 적혀 있는 장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여러분 뒤에 문제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문제. 자, 우리 76페이지에 2번 문제 있죠? 제일 밑에 2번 있어요? 네, 2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지적법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써 있죠?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 아까 기억 경계점 표시의 종류와 경계점의 위치가 있었나요? 아까 못의 종류 있었어요? 있었죠? 그럼 기억이 있네요. 자, 공보상 아까 지목 있었나요? 소지목 있었잖아요? 근데 디귿에 땅의 소유자 성명 주소 이런 게 있었어요? 3번은 없었네. 없었죠, 그죠? 자, 우리 4번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와 사진 파일이 있었나요? 그럼 이건 있었네, 그죠? 그럼 기역, 니은, 니을은 있지. 디귿만 없는 거지. 맞아요? 또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잠깐 해볼게요. 자, 지적법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이게 포인트가 지상 경계인데요.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 경계점의 아까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시의 못의 종류를 등록 관리하는 장부가 뭐냐 물어봤잖아요. 아까 장부 명칭을. 그게 무슨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다. 그랬잖아요. 지상에 이 경계점이 등록되어 있다. 무슨 말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명칭 하나하고 거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아까 7가지 이렇게 암기했었잖아요. 소지목 경계점의 종자 사위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요거 이제 나중에 하시면 돼요. 요런 게 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죠? 내년 10월 28일까지 하면 되거든. 이해하겠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77페이지를 가보죠. 자, 이제 경계가 결정되면 이제 경계선을 가로 세로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이 땅에?
그렇죠. 면적이죠. 그죠.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면적은 아까 측량을 통해서 여러분 땅의 면적은 모든 지적 공부에 있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고 토지의 수평상의 넓이만 있거든요. 이렇게 면적은 이렇게 면적들이 있죠. 그렇죠? 이건 사람 이제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모든 땅은 수평 상태에 가지고 수평 면적이 있죠. 경사 면적 이런 것은 등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가로 2번에 보시면, 자, 우리 면적에 지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 우리 등록 단위가 지금 평인가요? 제곱미터인가요? 제곱미터예요. 우리가요, 1976년도 전까지는 이게 평이었어요. 이게 바뀐 게 1976년도, 좀 한부터 6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라고 쓰고 있죠, 여러분? 평 쓰고 있어. 60년이 지났는데도 참 안 바뀌는 것 같아, 인식이. 근데 우측에요. 거기 참고 보세요.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죠. 네. 평에다가 400을 곱해서 121로 나누면 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요, 거꾸로 좀 중개사 사무소 가다 보면 제곱미터로 돼 있죠. 그죠? 그럼 80 제곱미터는 몇 평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냐? 그러면 반대로 하면 돼요. 요걸 반대로 121을 곱해서 400을 이렇게 나누면 이게 평이 나와요. 그럼 요걸 이렇게 곱하면 한 0.302여서거든요. 그럼 0.3을 곱하면 아 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382 24. 80제곱미터 있는 것은 24평 정도 되는구나 이거. 이거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4번을 조금 줄여야 돼요. 아까 면적은 뭘 통해서 등록을 시키죠? 땅을? 측량. 뭘 통해서? 측량. 그래서요, 그 밑에 4번 볼게요. 제가 설이 걸려가지고. 자,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사유가 있고 그렇지 않는 사유가 있죠. 많죠, 그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필지 단위로 경계를 설정한 후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데 경계 측량 실시 후 면적을 측정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서 한 7가지 나오죠. 거기 첫 번째 지적공부 복구, 2번 신규 등록, 3번 등록 전환, 4번 분할, 5번 축적 변경, 6번 안 봐도 되고 7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할 때 이렇게 써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새로 측량해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사유가 많이 있는데 이번 달은 그 세 가지만 우선 먼저 볼게요. 1번에 합병 써 있어요. 2번 지목 변경 써 있죠. 4번 면적 환산 써 있죠. 이것들은 세 가지는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겁니다. 새로 측량을 통해서 지금 면적을 측정하는 사유 쭉 봤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아까 우리 신규 등록이라고 있죠. 이건 바닷가를 매립해서 다 필지들 토지량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면적 다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새로 측정해야 돼. 무슨 말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등록 전환은 임야도에 있는 땅이 지적도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럼 도면이 축척이 다르니까 땅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 땅 새로 측량해서 이제 면적을 구해요. 자, 분할되는 토지는 나누는 거죠. 그죠? 요 큰 필지 나누면 각 필지 다 새로 측량해서 면적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또,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새로 신도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럼 새로 필지, 다 필지 면적 수에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하나 두 개 볼게요. 자, 우리 축적 변경은 도면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죠? 필지, 그죠? 축적이 큰 거로. 그럼 새로 다 필지 면적을 다 새로 측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적공부 복구라는 것은 이 토지대양이 면적이 있었는데 이 토지대양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간 거예요. 그럼 다시 만들려면 이 면적 새로 하려고 복구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면적을 측정하는 사이에 1번 지적공부 복구, 2번 신규 등록, 3번 등록 전환, 4번 분할, 5번 축적 변경, 7번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다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선
그 측량하지 않는 사유. 자, 이런 거 볼게요. 우리가 땅을 지금 지적구분 이거 4가지 배운다고 했는데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중에서 이 지번과 지목은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경계, 면적을 등록하려고 할 때만 땅을 측량하거든요. 그러면 지번이 바뀌든지 지목이 바뀌더라도 측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지번 변경이나 지목 변경 이런 것은 면적 측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지번 변경이라고 아까 기억나시죠? 어느 배율이 지번이 들고서 이 번호 바꿔놓는 거잖아요. 7의 3을 4로. 이건 번호만 바꿔놓는 거지. 땅의 경계 면적 바뀌지 않고요. 자, 우리가 지목 변경이라고 했었죠? 여기 답의 논에다가요. 집 주면 전에서 답에서 대지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터에다가 집만 진 거지. 이 땅 경계 면적 바뀌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합병이라고 있었죠? 합병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31번 전하고 34번 전을 합할 때 경계선은 이렇게 위에 있는 경계선을 이렇게 말소 지워버리고요. 토지대항에 이미 면적이 나와 있죠? 이 토지대항에 나와 있는 면적은 합산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합병되는 토지는 새로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아까 요거 기억나나요? 아까 면적을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게 있었잖아. 맞죠? 이거는 측량을 통해서 환산했을까요? 계산기에 두드렸을까? 측량이 계산기에 두드렸겠지. 그때 76년도 공무원이 400을 곱해서 120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봤더니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합병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지목 변경 써 있어요. 동그라미 4번 면적 환산 써 있어요. 이것들은 새로 측량을 통해서 필지 면적 구하는 사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80페이지. 2번 문제, 3번 문제 있어요. 3번 있나요? 네, 3번 문제 보세요. 자, 지적 측량을 통해서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대상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볼게요. 임야대장의 토지를 토지대항으로 옮겨가는 게 이게 등록 전환이거든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아까 우리 등록 전환 토지도 새로 측량해서 면적 구했죠? 자, 2번. 아까 축척 변경 토지도 면적을 새로 측량해서 구했거든요. 근데 3번 볼게요. 아까 미터법의 시행으로, 그죠? 아까 면적을 평월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게 있었잖아. 그건 새로 측량해서 면적 구하는 게 아니지. 계산기에 두드는 거지. 그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맞죠? 자, 4번은 분할이라고 나오거든요. 분할 토지 아까 면적 새로 측정했고. 5번은요. 자, 5번은 어디로 갔어? 예, 자, 5번은 보세요. 자,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이게 신규 등록이거든요. 무슨 등록? 그래요. 신규 등록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죠? 풀어서.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새로 측량해서 면적 구했잖아요. 요거 아니죠. 그죠? 예,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게 나와, 이제. 자, 78쪽에 보세요. 자, 면적의 결정 방법 해가지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면적 결정의 끝을 처리라고 해서 제일 밑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면적 결정 예해가지고 79페이지 보시면. 자, 그 축척에 따라서 산출되는 면적과 결정되는 면적이 다르죠. 그죠?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건 요 얘기예요. 자, 국가가 땅을 측량해가지고 여러분 면적을 이렇게 토지대항과 요 임야대장에 등록을 시킬 때 말이에요. 이 면적의 최소 등록 단위를 75 이렇게 정수까지 구해서 등록할 것인지 75.6 이렇게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해서 등록시킬 것이는 이 땅이 땅값 비싼 대도시 땅이냐 땅값 비싼 시골 땅이냐 즉 도면의 축척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국가에서 여러분 땅에 지적도를 그릴 때는 축척을 7가지를 쓰게 돼 있어요. 다른 축척은 쓰지 못해요. 자, 그래서 500분의 600분의 1 생각하고 더블 생각하면 좋거든요. 자, 그러면 500분의 1 더블이 1000이죠. 600분의 1 더블이 1200분의 1이거든요. 1200분의 1 더블이 2400분이고 3000 있고 3000의 더블이 6000분의 2000분의 1은 없어요. 근데 임야들은 축척이 2가지 뿐이에요. 3000에 6000. 요 지역 중에서요. 지금 분모가 100단위 지역이 있죠. 500, 600. 여기 정밀한 대도시 땅의 축척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면적을 산출에 등록할 때는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해서 등록시켜요. 근데 지금 1000단위 지역들 있죠. 그죠?
천단 지역은 정수 단위까지만 면적 시골 땅이 축적이기 때문에 최소 등록 단위는 정수 단위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세종 신도시처럼 좀 이따 보겠지만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이 있거든요. 세종 신도시 땅은 비싸죠, 그죠? 이 지역은 최소 등록 단위가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해요. 그럼 이제 측량하면 끝수가 쭉 나오거든요. 이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반 산수는 4, 4, 5입이다 그래요. 4, 4, 5입은 4 다음에 5면 올려줘요. 근데 면적은 4, 4, 5면 면적이 늘어나서 5, 4, 5입 한다는데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법조문에. 자, 요 지역에서는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고 이게 문제예요. 0.05일 때 그때 앞숫자를 봐요. 앞자가 0이나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려주는 제가 암기할 때 홀의 비는 불상에서 이제 더해졌다 올려졌다 그러거든요. 이쪽은 0.5라고 나오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한번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축척이 1000, 1200, 2400, 3000, 6000 지역은 시골 땅의 축척이기 때문에 등록하는 최소 면적이 소수점 한 단위가 아니라 제곱미터, 이 제곱미터까지 이렇게 등록을 시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등록을 시키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측량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럴 때 이 구하는 제곱미터 다음 숫자를 보는 거예요. 다음 자가 5 미만이면 버려버려요. 4, 3, 2, 1은 5 미만이죠? 그럼 버려서 12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를 다음 자가 5를 초과하면 올려줘 버려요. 6, 7, 8, 9는 5 초과죠? 그럼 올려줘요. 그래서 124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5 미만도 아니고 초과다 5일 때, 뭐일 때? 5일 때 그때 앞숫자를 보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앞숫자가 홀수면 아까 홀입이 더해준다고 그랬죠? 홀수면 이렇게 올려가요. 0이나 짝수면 버려버려요. 이해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해요. 지금 5를 초과하면 올려줬죠. 5일 된 경우는 앞숫자를 봤죠. 근데 지금 5, 2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5인 경우냐 5를 초과한 경우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걸 5를 초과한 경우로 봐요. 5인 경우는 뒤에 5, 00으로 끝난 거예요. 그럼 5를 초과하는 거니까 올려야 돼요. 앞숫자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1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지역을 산출했더니 한 필지가 너무 작아서요. 1제곱미터 미만 0.7이 나오면 최소 등록 단위는 그냥 0.1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자, 이 지역이 이제 1000이 아니라 500분의 1과 600분의 1과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소수점 한 단위까지만 구한다는 공식만 다르지 나머지 공식은 다 똑같아. 그러면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구하는 다음 숫자를 보는 거예요. 5 미만이면 버리고 5를 초과하면 올리고. 근데 5일 때 뭐일 때? 5일 때 이때 앞숫자를 보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앞숫자가 홀수니까 어떻게 했죠? 올려. 0이나 짝수니까 어떻게 했죠? 버려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지역이 산출했더니 자 123.653, 53 이렇게 나왔죠? 이건 5인 경우다, 5를 초과한 경우다. 초과. 그럼 앞숫자 봐야 돼요? 무조건 올려야 돼? 이건 무조건 올려야지. 5일 때 앞숫자를 보는 거니까.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123.7. 자, 이 지역을 산출해도 한 필지가 너무 작아서 0.1 미만 0.05 나오면 최소 등록 단위는 0.1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 두 문제만 풀으시면 돼요. 자, 잠깐 좀 볼게요. 이 D페이지 문제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거기 80페이지 1번 문제 가보죠. 80페이지 1번 있죠? 자, 축척이 600분의 지역에 신규 등록할 토지의 측정 면적 계산값이 325.51 나와 있죠? 그때 토지 대장에 등록할 면적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줘보세요. 아까 600분의 지역은 어디까지 구했어요? 정수 단위, 소유점 한 단위. 응? 소유점? 한 단위. 비싼 지역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구하는 지역이다 그 얘기죠? 근데 다음 자가 5, 1이잖아요. 그럼 5를 뭐 하는 경우예요? 초과. 그럼 어떻게 되죠? 올려야 되지. 그럼 정답이 325.6. 이게 정답이 되겠지. 이해하겠어요? 예, 여러분 또 이 문제 잠깐 가볼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이래. 예?
1200분의 1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을 측정했더니 234.5가 나왔대요. 토지대항에 등록할 면적이 얼마인가? 230? 응? 자, 어디까지 구하냐면 정수 단위까지 구하는 지역이죠? 4까지 구하잖아요. 근데 다음 자가 뭐예요? 그럼 앞숫자를 보여야 되지. 초과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니까. 앞숫자가 뭐예요? 짝수. 그럼 뭐 해야 돼? 버려야 되지. 그럼 얼마야? 120? 230?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여러분, 요거 먼저 주의를 해 주실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문제에 나오잖아요. 1200분의 1 지역인지 600분의 1 지역인지, 그죠? 그래야 우리가 정수 단위까지 구하는 지역인지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하는 지역인지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리고 첫 번째 보는 게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구하는 지역이면 다음 숫자를 볼 때 다음 자가 5 미만이냐 초과하느냐를 먼저 보는 거야. 5 미만이면 버리고 5를 초과하면 올리고. 그죠? 근데 5 미만도 아니고 초과다 5일 때, 뭐일 때? 5일 때 그때 앞숫자를 보는 거야. 앞숫자가 홀수면 올려주고 0이나 짝수면 버리고. 그래서 아까 2가 나왔죠. 그죠? 이걸 5를 뭐 하는 경우래? 초과하는 경우예요. 그럼 앞숫자 봐야 돼요? 무조건 올려야 돼? 물론 올려야죠. 5일 때 앞숫자 보는 거니까. 이해하겠죠? 네, 그것만 하면 돼요. 요거 문제 요거 산출하는 거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면적도 끝났어.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럼 우리가 지본 봤네. 그죠? 지난주에. 그럼 오늘 지목하고 경계 면적 봤죠? 자, 이제 3장으로 조금 가볼게요. 82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네 가지가 결정되면 이 네 가지 정보를 국가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 네 가지 정보를 공적으로 이제 담아주는 장부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뭐라냐면 지적 공부다 그래요. 무슨 공부? 지적 공부. 이제 토지 호적부예요. 그걸 3장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지금 그 지적 공부의 종류 해가지고 7가지가 지적 공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7가지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7가지인데요. 그 요걸 우리 암기할 때 제가 나중에 암기상에 앞글자 따가지고요. 토, 임, 공대, 좌, 지, 임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그 토, 임, 공대, 좌, 지, 임 이렇게 7가지 장부를 우리가 지적 공부다. 그래. 토지 호적부. 그러면 3에는 이 지적 공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고 뭐가 등록되지 않는지 등록된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이 있고 등록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시험이 나오는데 이 자료는 우리 지난주에 나눠준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우리 지난주에 이런 자료 나눠줬죠. 이 자료에 두 번째 장에 보면 3장 해가지고 나중에요 이렇게 갖고 파일 같은 거 하나 있죠. 그죠? 저기 아까 그런 파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공시법이면 공시법 이렇게 껴놓는 게 좋아요. 자료들이 많이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잘 찾을 수 있어요. 7, 6개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공법이면 공법 이렇게. 그래서 거기 요 그림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없으시네. 예. 자, 거기 보면 이제 왼쪽에 또 지적 공부들 쭉 나와 있죠. 그죠? 위에는 이제 어떤 사항들이 이제 또 X자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오른쪽에 그 고유한 등록사항 이렇게 써 있어요. 제일 우측에. 고유한 등록사항. 하나 주세요.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알아주면 우측에 있는 거 있죠? 그러면 다 우리 요 부분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먼저 잠깐 요 부분을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보세요. 우선 여기에서 몇 가지 보고 볼게요. 이제 책을 볼게요. 자, 거기 그럼 요거 보는 거죠. 지금 그 그림 맞죠? 그 지적 공부 중에서 다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지적 공부 왼쪽이 지적 공부잖아요. 거기 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왼쪽에 보면 소지 지번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땅에 그 소지지하고 몇 번지 버는지는 최소한 모든 지적 공부에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그 소지 지번은 다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근데 그 오른쪽에 소지 지번 오른쪽에 고유 번호라고 돼 있죠. 고유 번호 다 동그라미인데 쭉 내려오면 도면에만 X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암기 사항에 보면 소지는 공통인데 고돌이 없다 이렇게 써 있나요?
예? 고유 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해서 이걸 고돌이 없다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이 고유 번호를 한번 잠깐 가볼게요. 83페이지 보세요. 책. 83페이지 있어요? 예. 네. 자, 책에서 83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토지의 이제 고유 번호라고 해서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 토지의 주민등록번호예요. 우리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죠. 토지는 19자리예요. 아라비아시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핵심 다짓기에서 고유번호 구성책에 써 있죠? 네, 자, 보세요. 우선. 제일 왼쪽에요. 이 10자리는 땅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제일 왼쪽은 시도 자리고 시공고, 읍면동 이런 거 표시하거든요.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11번째죠. 우리 사람은 남자, 여자 구별 기준이 7번째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 구별되죠? 근데 토지는 11번째가 대장을 구분하는 자리예요. 11번째 자료가 1로 되어 있는 것은 토지 대장이고요. 2는 임야 대장이고. 오른쪽에 8자리가 나와 있죠. 이게 땅에 지번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아까 이 지번은 본번 자리 있고 부번 있었죠. 근데 왼쪽에 있는 4자리는 본번을 구성한 자리고 오른쪽에 4자리는 부번을 구성한 자리예요. 그럼 거기에 11번째 1로 되어 있고 뭐 00 얼마 번에 얼마 써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땅의 지번이에요. 자, 근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이 고유번호는. 아까 제가요. 고유번호는 지적공고 중에서 다 있는데 어디에는 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도면, 지적도 임야도. 자, 여러분 생각 보세요. 우리 지적도 임야도에는 왜 이 고유번호를 왜 못 집어넣죠? 지금 19자리인데. 칸이? 적어서. 아까 지목할 때도 하나 썼어요. 정식명칭 다 썼어요. 하나 썼잖아요. 차장천원만 두 번째 쓰고 나머지 다 첫 글자로. 근데 거기 한 4개, 30자도 못 쓰는 19자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가 있고. 지적번호.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도면에는 이 고유번호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렇게, 자, 우리 기억하고. 자, 잠깐 볼게요. 이 고유번호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행정구역 알 수도 있네. 맞죠? 어느 토지대장인지 임야대장인지 어느 대장에 속했는지 알 수도 있네. 땅의 지번도 알 수 있죠. 근데 고유번호 가지고 뭐는 알 수 없냐면 땅의 지목은 알 수 없어요. 뭐는 알 수 없다고? 지목. 여러분, 고유번호는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고 지목은 여러분들의 직업이거든요. 내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내 직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유번호 나오면 우선 두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고유번호는 지적공부 중에서 어디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도면. 나머지는 다 있는데, 그리고 고유번호 가지고 뭐는 알 수 없다. 지목. 자, 여러분, 거기 페이지 83페이지 고유번호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예, 네, 고유번호 한번 읽어보죠. 자, 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번호를 의미하는데,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10자리와 지적공부 종류를 표시하는 1자리와 지번을 표시하는 18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참고 보세요. 우측에 참고 있어요. 어디에는 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도면. 여러분, 그 바로 밑에 기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 자, 그 밑에 기출 써 있죠? 그 바로 밑에 참고 밑에. 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지금 83페이지 보는 겁니다. 83페이지. 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고유번호에는 행정구역과 지번과 지목 등이 코드화돼서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X. 뭐는 없는데? 그래요. 지목은 없는데 거기에 지목이 있다. 이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유번호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거기 참고요.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는. 무슨 말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고유번호 가지고는 지목은 알 수 없다. 예, 그렇게 보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동그라미 2번, 3번 볼게요. 아까 제가 뭐와 뭐는 다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소재지와 지번. 거기 토지의 소재지 3번 지번 써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참고에 보면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적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뒷페이지까지 한번 잠깐 가볼까요? 지금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이 한 13가지 정도 막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뭐가 등록되는지 이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그림을 자 보세요. 우리 교재 85페이지 가보죠. 그 토지대장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아까 열 몇 가지 등록돼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잠깐 줘볼게요. 아까 뭐와 뭐는 다 등록돼 있는 소재 지번은 다 있다고 그랬죠? 그 왼쪽에 보면 제일 왼쪽에 보면 소재 제스 좌측 상단에 보면 소재 지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유번호 있었잖아요. 도면에만 없었죠? 그럼 이렇게 고유번호하고 소재 지번인데 잠깐 줘볼게요. 요걸 제가 니은자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자? 니은자예요. 고유번호 소재 지번은요. 어디에만 없냐면 도면에만 요 모습이 없어요. 왜?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니은자 모습 아까 고유번호와 소재 지번은 토지대장, 공유지, 대지권, 경계점 잡혀있는 다 있어요. 요 모습이 좌측에 있는 요 니은자 모습이.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아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지적공부가 7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등록상이 같아. 도면이 지적도 임야도에는 또 등록상이 같아. 그러니까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해하겠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요 니은자 모습인 고유번호하고 소재 지번 요게 아까 니은자 모습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모든 도면에만 그 모습이 오고 다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볼게요. 자, 국가가 이 토지대장을 만든 목적이 뭘 걷기 위해서 만들었죠? 세금. 그럼 이 토지 지번에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 토지대장에 적혀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제일 좌측 하단에 보세요. 자, 우리 세금은 매년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로 개별 공시지가 보면 지목이라고 돼 있죠. 응? 세금은 이 지목에 따라서 과세지 비과세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지목 옆에 면적이 있죠. 그죠? 면적이 큰지 아닌지에서 세금이 더 가져가요. 그죠? 근데 아까 여러분 잠깐 이거 기억나나요? 면적을 등록할 때 정수 단위까지 구할 것인지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할 것인지는 도면의 뭐에 따라? 축적. 그래서 면적이 있는 것은 축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 1200분의 1 지역은 면적이 정수 단위 있어요? 소수점 한 단위? 정수 단위.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수 단위 돼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600분의 1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수점 한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해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2가지만 더 보시면 돼요. 자, 우측에 보면, 이 땅에 세금을 국가 거두려면 이 땅에 소유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소유자도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이 바뀐 날짜에 이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있는 지적공부는 꼭 소유자의 변동 날짜가 같이 있어요. 응?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거기 중간에 보시면 면적 옆에 오른쪽에 무슨 사유 써 있어요? 면적 오른쪽에? 그럼 거기 앞에다 공란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 토지 이동 사유라고. 토지 이동을 앞에. 토지 이동. 거기 사유 옆에 토지 이동. 자, 이건 이거예요. 잠깐 저 보세요. 자, 이 토지가 지금 18번지 토지인데요. 지목이 전이고요. 면적이 100제곱미터고요. 2012년 신규 등록 이렇게 써 있죠? 그럼 2012년대 이 토지당이 처음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이 땅에. 맞죠? 그렇다가 이 18번지요. 이 토지의 면적이 100에서 60으로 줄어들어 버렸죠? 그죠?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분할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잠깐 볼게요. 이 토지가 지금 18번지 토지가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100제곱미터 되어 있죠. 그죠? 그렇다가 지금 60으로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빠져나간 18의 1번지 토지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얼마야 될까? 40이 되지. 그래야 100이 되니까. 분할해서 나간 면적. 그럼 40이다가. 그 다음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뀌어버리네. 2015년. 그죠? 그렇다가 18번지 토지 면적이 60에서 80으로 늘어나 버렸네. 그러면 19번지 토지와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합병이 일어나니까 늘어났지? 그러면 자, 우리 19번지 토지 잠깐 볼게요. 자, 우리 19번지 토지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20이지? 그래야 이렇게 60이 돼서 20을 플러스니까 80이 되겠지.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토지 이동. 그럼 토지 대항에는 이 토지 이동 사유가 적혀 있는 거야. 요게
요게 적혀 있는 것이 무슨 대장이라고? 토지 임야 대장이에요. 다른 건 없어.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해요. 다른 지적 공부, 뭐 공유지, 대지권 등록 이런 데는 없고, 도면 이런 데도 없고, 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하는 건데, 지금 아까 봤던 이 토지 이동 사유 있었죠? 있잖아요. 그죠? 땅의 면적 있었죠? 면적 있잖아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요거는요, 다른 지적 공부에는 없어요. 이 토지 임야 대장에만 있어. 그래서 이걸 제가 나중에 암기할 때 포천에 가면 유명한 동네가 있거든요. 막걸리가 유명한 포천 이동면이에요. 무슨 면? 이동면. 그래서 나중에 이동면개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무슨 면개? 이동면개. 이동은 잠깐 볼게요. 이동면개에서 토지 이동 사유야. 면은 면적, 개는 개별 공시지가. 요거는 다른 지적 공부에는 없고 토지 임야 대장에만 있어. 무슨 말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등록된 사항 한번 볼게요. 자, 83페이지 가보죠. 책에. 83페이지 있어요? 네.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지금 등록사항 1번 고유번호 봤죠? 83페이지 보는 거죠? 네? 네, 아까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있다고 그랬었죠? 자, 동그라미 3번 아까 지목 있었잖아요? 자, 넘기셔서. 자, 동그라미 4번, 5번 아까 면적 축척 같이 있었죠? 예. 네. 자, 7번 아까 개별 공시지가 있었잖아요? 자, 8번 토지 이동 사유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지금 6번하고 7번하고 8번은 이 토지 임야 대장에만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동면개는 6, 7, 8. 무슨 말겠어요? 예. 그리고 9번에 아까 토지 소유자 있었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죠? 다른 거 안 봐도 되는데 11번 볼게요. 아까 소유자에 있으면 소유자의 변동 날짜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게 적혀 있는 것이 오른쪽에 무슨 대장이라고요? 토지 임야 대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동면개 이렇게 있었죠, 그죠? 자, 한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볼게요. 문제 보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소재지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인 을한테 설명할 수 있는 지적공모가 뭐냐 물어봤죠? 그럼 면적이 있는 지적공모가 뭐였어요? 토지 임야대장이지. 아까 이동면개. 그럼 그 토지 임야대장을 찾으면 되지. 그럼 정답이 3번이지. 3번. 22회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26회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우리 지적법상 토지 이동 사유. 무슨 사유? 토지 이동 사유가 적혀 있는 지적공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무슨 대장? 토지대장이지. 이동면개니까. 그럼 올해는 여러분 시험한테 자, 우리 개별 공시지가. 무슨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 지적공부가 뭐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무슨 대장을 찾으면 되죠? 그래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찾으면 되지.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이동면개. 무슨 면개? 네, 이동면개.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박스 나눠준 거 가지고 있죠? 거기 지금 지난주에 나눠준 자료 있잖아요. 거기 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제우측에만 고유한 등록사항 있잖아요. 거기에 이동면개 이렇게 써 있죠.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하나 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공유지 볼게요. 예, 좀 쉬었다가.